(2024년 4월 21일) 이정훈입니다. 국제정치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세계 정치가 요동을 치죠. 근데 이렇게 세계 정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미국이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미국에서도 나오기 힘든 얘기 같은데, 제가 좀 한번 분석을 좀 제 나름대로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도 오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고 국제정치를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언론인 포브스지가 4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주에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전투기를 공급받을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수호이 35는 지금 우리가 F-35를 갖고 있는데, F-35 전에는 F-15를 도입했죠. F-15를 도입할 때 수호이 35하고 러시아의, 그 다음에 프랑스의 라팔, 그 다음에 영국 등 유럽 국가가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경쟁했습니다. 수호이 35는 F-15랑 비슷한 급이라고,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체급이 같다는 거죠. 붙였을 때 누가 이겼는지는 싸워봐야 아는 거고.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공군기는 F-14입니다. 여러분들이 F-15는 알아도 F-14는 잘 모르실 텐데, 미 공군은 전투기를 갖고 있고, 미 해군도 항공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적기를 잡는, 적기와 싸우려면 훨씬 더 많은 무장을 실어야 하고 움직이는 표적이잖아요. 막 적기들이 이동하잖아요. 그리고 더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 전투기인 F-15를 운영하고, F-15가 적기를 잡아주면 그 다음에 주요 사람들은 땅 위에 살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폭격을 주로 하는 대지 공격, 이걸 이제 전폭기라 그러고, 적기와 주로 싸우는 건 제공기라고 많이 표현하죠. 공대공 전투, 공대지. 그러나 이 공대지 전투하는 것도 물론 적기와 싸워야 됩니다. 적기도 싸우고 지상 목표도 때리니까 제공기 플러스 전폭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목적기 역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지 공격을 더 주력하는 걸로는 작은, 이거는 이제 기동력이 땅에 있는 표적은 막 비행기처럼 날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성능이 떨어지는 F-16을 했습니다. F-16하고 15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F-16의 엔진이 F-100 엔진이 들어갈 겁니다. 한 개 들어갑니다. F-15는 F-100 엔진 2개를 넣는 거예요. 훨씬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제공기는 하이급 전투기, 요거는 로우급, 하이-로우 믹스를 해서 미군은 공군을 운영합니다. 보통 하이는 3, 로우는 7로 배정을 하죠. 미 해군도 이런 전통을 따라갔고요. 적 해군이라든지, 적 해군도 항공모함이 있으면 적기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적진에 들어갔을 때 적들이 공군기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그 공군기들을 다 떨어뜨리는 제공기가 있고,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지상에 있는 표적을 잡는 전폭기 2개로 처음에 갔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어떻게 했느냐? 제공기로 F-14, 전폭기로 F-18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공군 기지는 땅에다 놓으니까 F-16 비행기들은, 전투기들은 왜 기종별로 비행단마다 단일 기종으로 쉽게 하잖아요. 그죠? F-16만으로 한 개의 비행단, F-15만으로 한 개의 비행단, F-35만으로 비행단, 이렇게 해야만 정비도 쉽고 보급도 쉽지 않습니까? 조종사들도 이제 같은 기종이니까 조종하기도 쉽고. 근데 항공모함도 하나의 비행단인데 거기에 F-14도 있고 F-18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비행기들이 탁 떠서 작전하다 보면은 연료가 부족하니까 공중구위기가 떠서 기름도 줘야 돼요. 또 적기랑 싸우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조기 경보 관제기도 떠야 됩니다. 또 육상하고 사람과 물자를 실어나르기 위해서 수송기도 듭니다. 이렇게 많은 비행기를 가지니까 되게 이 항공모함은 좁은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미 해군은 지금은 F-18로 통일했습니다. F-18 가지고 적기와 싸우는 제공작전, 지상 표적을 때리는 전폭작전을 다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F-14를
제공 F-18을 전폭으로 썼습니다. F-14가 굉장히 좋은 비행기인데 지금 F-14는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다 도태가 됐는데 이 전투기를 이란이 옛날 1980년 무슬림 혁명하기 전까지는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그때는 제일 좋은 전투기가 F-14, F-15인데 F-14를 이란이 제공받았어요. 그때 F-15를 제공받은 나라는 일본하고 이스라엘 정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F-15 받은 거는 한참 후 2000년대가 넘어가서. 그래서 F-14를 얘네들이 갖고 있는데 그 후에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서 미국이 이제 일체 부속을 안 주니까 부속을 얘네들이 만들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쓰지만 고장이 나면 못 쓰고 그래서 F-14 그래서 이제 이 전투력이 좀 공군력이 약합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란이 F-14와 거의 비슷한 게 F-15인데 F-15하고 같은 동급으로 만든 게 러시아의 수호이 35입니다. 이 수호이 35를 24대 도입하게 됐다는 겁니다. 포브스지의 보도입니다. 이란은 2021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50대를 사겠다는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 돈을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이제 그리고 굉장히 서방의 제재를 받았죠. 사실은 2012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22년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는 더 제재를 받았죠. 그래서 러시아가 수호이 35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중에 24대가 이번 주부터 들어오게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의 언론 보도입니다.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국의 제재를 받기는 이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하도 경제가 안 좋아서 그 나라 여당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은데 시리아에 있는 자국 영사관이 공격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이 반발할까봐 이스라엘 때린 면도 있잖아요. 이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건 제재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도대체 수호이 35, 50대를 살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냐? 이게 참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도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설명하자고 합니다. 작년 8월 달에 작년 여름에 대한민국이 이란한테 6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60억 달러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란하고 사이가 좋을 때 이란으로부터 장기간 이게 석유를 도입하는데 우리가 한 몇십 년 동안 반드시 너희 거 사줄게. 대신에 가격은 요걸로 하자. 라고 하면 이익일 수 있죠. 사실 그건 잘한 계약이에요. 나중에 석유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근데 우리는 석유가 남아돌아도 그건 반드시 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장기간 석유를 도입해서 돈을 이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란이 계속 반미로 가니까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각국의 우방국들에게 대해서 이란에 돈을 주지 마라. 돈을 주면 쟤네들이 저 돈 갖고 무기를 사서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만들고 뭘 만들고 뭐 쿠두스군으로 하여금 중동을 불안하게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돈을 안 줬습니다. 그게 60억 달러나 됐었어요. 이란은 계속 약속한 대로 이제 석유는 보내준 거고. 근데 그걸 이란 대사가 대한민국에 올 때마다 그 돈 주세요, 그 돈 주세요 그러고 이란은 그 돈이 있어야만 경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작년에 미국이 그 돈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줬어요. 바로 준 건 아니고 카타르에 있는 이란의 한 은행의 계좌로 이체해 줬고. 그럼 미국은 왜 그랬느냐? 이란에 자국민이 5명 체포돼 있었는데 그 사람들 석봉 받으면서 미 한국한테 동결시켜놨던 돈을 보내주게 한 겁니다. 이 60억 달러라는 돈이 갔기 때문에 이란이 수호이 35를 도입하게 된 건 아닌가. 아니면 수호이 35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른 데 썼던 돈을 내온 건 아닌가. 그리고 이 70억 달러, 60억 달러, 70억 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금액 때문에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보자는 거죠. 이란이 이번에 300여 발의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 발사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막아낸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스템 미사일 그 비용이 수조 원이다 그러는데요. 수조 원은 이스라엘만 쓴 게 아니라 같은 계산을 해보다 보면 이란도 탄도미사일이 100발, 순항미사일이 30몇 발, 무인기가 있으니 거기도 한 몇천억 쓴 겁니다. 아니 돈이 없다면 그거 발사 안 하죠.
300발은 여벌로 있으니까 쏜 거죠. 다른 걸로 채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공격하게 되고 수호이 30억까지 도입한 게 대한민국이 제공한 이란 원유 대금 60에서 70억 불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자국민을 석복받기 위해서 크게 오판을 한 게 되죠. 우리는 뭐 미국이 하라 그러니까 한 게 되는 거고. 이게 만약 제 추론이 맞다면 미국도 국제 정세를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아니에요. 자, 미국 하원이 오늘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걸 뭐 이 공화당이 반대하고 뭐 어쩌고 하다가 통과는 시켜줬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군사 원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만에 대한 군사 원조도 결정했는데 금액이 이스라엘한테 가는 게 30억 달러인가 뭐 그럴 겁니다. 꽤 많은 돈을 줍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뭐 하마스를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계속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돈은 상당히 많이 지원해줘요. 그럼 미국도 웃기죠. 이란한테는 대한민국이 동일한 돈을 주게 하고 자기네 돈은 이스라엘 주고 그럼 양쪽이 계속 싸우라는 거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해석들이 안 나올 겁니다. 미국도 판단 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 우리도 이제 우리 주도의 국제정치를 해야 돼요. 미국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하죠. 미국 따라 하면 안전하니까. 근데도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미국도 끌고 가버리잖아요. 지금 미국은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이란이 쏜 미사일만 막아주고 이스라엘 보고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문제에서도 미국이 저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체로 국제정치를 끌고 가고 잘하는데 가끔씩은 오판도 한다. 그리고 자기 이익에 치중하면 엉뚱한 짓도 한다는 걸 알고 추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동결했던 원유 자금이 이란으로 넘어가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고 수호이를 살 수 있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모사드하고 이런 친구들이 와서 많은 정보 활동을 한다. 또 그들은 한국이 그렇게 하게 되면 거꾸로 북한을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야죠. 국제정치는 굉장히 냉혹합니다.